척추를 관리하는 법. 척추는 이게 척수라고 있어요. 척수가 신경 통로로 오시는데 이로 위에서부터 뇌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척수에 따라서 신경이 누린지를 알 수 있고, 그다음 척추는 세 개의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등과 허리 이런 식으로 커브가 있는데, 이게 등 뒤에서 봤을 때는 척추는 직선이어야 되고요. 한쪽으로 휘어지거나 쏠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척추란 게 뼈를 얘기하고요. 척수는 그 뼈와 디스크와 협착증, 황색인대 사이의 신경 통로를 척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는 이렇게 S자 곡선이 되어 있는 거고, 한쪽으로 많이 굽어지게 되면은 전만증, 후만증 이렇게 생기는 거고, 측만증도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휘어지는 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척추를 관리하는 방법의 첫 번째, 자세를 이제 바르게 한다. 그래서 가장 그 좋은 방법은 앉아 있거나 걸어갈 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인데, 신체를 받쳐줄 편안한 의자를 고는 게 필수이죠. 그래서 사는 그 하루 동안 의자에 앉는 시간이 거의 뭐 절반 이상 많은 시간을 좀 의자에서 보내고 있고요. 등뿐만 아니라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의자를 고르는 게 좋고, 특히나 집에서 TV를 볼 때는 쿠션을 잘 활용해가지고 등과 다리를 잘 받쳐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앉았을 때 다리나 발을 꼬는 자세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골반뼈 자체가 수평이 좀 틀어지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PC 작업, 저도 뭐 PC 앞에 있는데 PC 작업할 때 항상 높이가 지금 약간 아래쪽에 있는데 눈높이에 맞춘 그 화면 그 위치를 해야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 등을 좀 펴고 이렇게 반타게 걸으셔야 되고, 약간 앞으로 숙이면서 구부러진 자세는 좋지 않은 자세고요. 걷는 자세는 척추를 꼿꼿 세우고, 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타게 세워서 걸어 다니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수면 자세 나중에도 나올 건데, 베개의 위치, 베개가 너무 낮거나 높거나 하게 되면은 목과 등에 무리가 되고요. 옆에서 눕거나 반타게 누웠을 때도 이 척추 매트리스 자체의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커브가 되거나 허리에 무리가 된다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수면 자세와 매트리스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사무실의 흔한 풍경이죠. 저희 병원하고 이치형하고 비슷하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의자가 이제 공만 그 척추에 등을 펴주면서 허리에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항상 S자 곡선, 이렇게 엉덩이 쪽이 빠지면서 등을 받쳐주고, 그 허리를 받쳐주고 등 쪽을 펴줄 수 있는 이런 의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소파 앉았을 때 특히나 여성분들, 남성 둘 다 다리를 꼬고 있고, 남자는 특히나 허리가 완전히 삐뚤어져 있죠. 안 좋은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척추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작업할 때 왼쪽 자세는 그 엉덩이도 뒤로 빼고 반타기 서서 높이도 괜찮은 건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숙이면서 목도 안 좋고 척추 자체도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작업할 때 의자와 그 PC의 높이를 맞추시는, 요 본체를 좀 더 깔아놓으면 이제 높이 자체가 올려질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높이를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를 봤습니다. 두 번째, 척추를 관리하려면 좋은 신발을 좀 신어야 됩니다. 신발은 발바닥을 지지할 때 좀 튼튼한 신발, 너무 이제 물렁하거나 너무 두꺼워지면 안 좋고요. 대략 1.5에서 2cm 정도 크기가 좋고, 발 앞쪽이 너무 좁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더 생길 수 있으니까 발가락 앞 공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하이힐, 여성분들 요새는 좀 덜 신긴 하시는데, 하이힐을 많이 신게 되면 척추에 무리가 되거든요. 특히나 이 과전만증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이힐을 좀 자제하시면 필요할 것 같고, 몸무게를 좀 줄이거나, 평발이면은 이제 깔창을 좀 사용하고, 다리가 한쪽이 좀 짧은 편이면은 맞춤의 깔창을 사용해서 척추를 맞춰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스타트업 기업이죠. 미국에 이런 깃털 같은 신발 했다가 최근에는 파산 신고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신발 자체는 척추에 무리가 되진 않고, 굽 자체는 1.5에서 2cm 정도 되는 높이로 운동화를 착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허리를 후만증과 전만증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도록 반타게 펴는 자세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깔창을 마련할 때 이제 그 기성품을 사도 되긴 하는데, 본인이 평발이 좀 심하거나 어쨌든 족부 통증 및 척추 병변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맞춤형 깔창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의료용 깔창은 가격은 좀 비싸긴 한데, 제대로 그 본인에 맞는 깔창을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발까지 알아봤습니다. 매트리스, 아까 제가 매트리스 말씀드린다고 했죠. 인생의 3분의 1 수면 시간인데,
침대 매트리스와 수면에 필요한 도구들, 특히나 본인의 습관이나 자세에 따라서 기억해두는 그런 매트리스, 메모리 폼 매트리스 사용하는 게 좋은데, 저는 매트리스를 지금 어쨌건 한 번 바꾸긴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주기로 한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베개의 두께는 어느 정도 어깨 높이 정도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적절한 높이는 잘 때 목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면 자세, 옆으로 누워서 골반과 무릎을 살짝 굽혀주고 베개를 덮는 것. 이 자세는 보통 협착성이 많이 사용되고요. 베개 밑에 많이 놓거나 머리를 심하게 기울이면은 목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세는 지금 보시면은 너무 침대 매트리스 소프트할 경우는 푹 꺼지죠. 척추가 휘어지게 되고, 하드할 경우 반대쪽으로 휘어지게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 폼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프링 타입도 있고 이런 라텍스 타입도 있긴 한데 메모리 폼을 사용하시는 것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아까 말씀 이렇게 골반 틀어진 자세 말고 안에 끼워서 옆으로 누우시면 반듯한 허리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숙면을 위해서는 최적의 자세는 이게 옆으로 다리 끼는 자세가 제일 추천되는 자세입니다. 가방 보겠습니다.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척추 건강이 나빠질 수 있죠. 가방이 무거우면 그걸 앞으로 매기어 좀 숙이는 자세를 또 할 수 있고,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척추 자체에 변형이 되고 키도 안 커질 수 있죠. 그래서 더 안 좋은 경우는 한쪽으로 배낭, 약간 머슬 부위에 비해 한쪽으로 배낭을 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가방줄이 아예 하나밖에 없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척추 자체에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방이나 배낭을 멜 때는 반드시 양측 어깨에 가진 무게가 비슷하게 분산되어야 되고, 바퀴 달린 배낭, 서류 가방, 그리고 만약에 학교나 회사에 이제 사물함이 있다면은 그런 책이나 이런 것들은 무거운 거를 다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메신저백 너무 크게 하게 되면은 척추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배낭도 너무 크면 척추에 무리가 될 수 있고요. 보시면 이게 한쪽으로 매는 가방, 이렇게 멋을 부리게 한쪽으로 매는 건 척추에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이렇게 캐리어, 그리고 골프 백도 보면 요새 끄는 백들이 많이 나와 있죠.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바퀴 달린 가방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여자애 잘 괜찮고요. 남자애도 괜찮은데, 어머니 한쪽으로 들고 계시고, 아버님 괜찮고, 어머니 빼고 나머지 3명은 괜찮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물함을 확실히 이용해가지고, 가방은 엄청 무거워 보이는데, 책들을 좀 보관하고 다니시는 게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양측 백을 메고 다니는데, 너무 욕심에 책을 많이 넣고 다니면 허리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물건은 가방에 좀 빼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에 대한 내용 한번 알아볼게요. 운동할 때 너무 무거운 것을 들고, 웨이트하는 거죠. 척추 관절에 압력을 가해지게 되면 통증이 좀 심해지고,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장 가가지고 적당하게 근육을 강화하면 되게 좋은데, 이게 너무 무리가 되게 되면 이제 욕심이 과하다 보면은 다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트레이너와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되고,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기지개를 좀 피는 거 좋은데,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후에 팔다리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자세가 있거든요. 나중에 좀 사진 나올 건데,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어깨뼈 사이 근육을 강화시키고 상반신 자세를 이제 교정해 주고 싶다면 로잉 머신, 이제 배 젓는 그런 기계가 있죠. 요새는 물 타입 있는 것도 있고 기계 타입도 있긴 한데, 이런 로잉 머신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좋을 것 같고, 스트레칭 하게 되면 이제 필라테스와 요가도 많이 추천되고 있죠. 이 사진은 의사들이 많이 늘 보여주는 자세죠.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물건을 들게 되면 디스크, 그리고 척추 골절도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무릎의 힘을 이용해서 일직선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까 일어났을 때 팔다리 이렇게 약간 조금 기괴할 수도 있으나, 새벽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자세를 좀 해서 척추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척추 등 근육 강화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잉 머신입니다. 이게 물 땡기면서 등과 이 근력을 같이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홈 스트레칭, 우리가 고양이 자세라든지 피는 운동을 통해서 등 근육 강화를 하게 된다면 코어 근육이죠.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누워서도 반대쪽 다리를 당기면서 복근과 코어 근육을 같이 강화한다면은 아마 척추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가 그리고 필라테스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필라테스는 개인적으로 너무 무리한 자세 하게 되면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정하게 도움되는 자세로 코치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소 섭취입니다. 약이죠.
그 약하면은 보통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걸 많이 떠올리시는데 뼈에 대한 건강이죠. 칼슘, 마그네슘, 붕소 이런 것이 부족하게 되면은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 비타민 D 역시 이제 뼈 건강에 중요하게 됩니다.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뼈 상태가 좀 물러지고 형태가 변형되는데 아기들 같은 경우는 뭐 구루병, 성인들은 골연화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피 검사를 통해서도 비타민 D 수치를 볼 수 있거든요. 보통 피 검사, 골다공증 팔로우업 중에 비타민 D와 골 형성 지표, 골 감소 지표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나의 그 골다공증을 골밀도 플러스 이런 피 수치를 통해서 정확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그 아련한데 그 햇빛을 강하게 쬐게 되면 피부에 그 민감한 여성분들은 잘 노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자체가 노출이 덜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요거는 부족하다면 약을 좀 드시는 게 비타민 D와 칼슘 복합제 적정 용량이 되어 있는 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햇빛에 노출을 되는 거죠. 얼굴은 좀 가리고 상반신, 하반신을 조금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계통약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성분이 있죠. 약을 좀 찾아서 필요한 성분을 찾아 드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구루병입니다. 그 팔다리 휘어지는 그런 병이죠. 비타민 D가 부족한 거 그리고 연화증 이런 것들도 성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생선, 뭐 연어 그리고 뭐 칼슘, 유제품 이런 것들이 칼슘과 비타민 D에 도움이 되고 이런 뼈에 도움이 되는 것들 우유는 이제 그 돼지고기, 소고기 그리고 뭐 물고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셔가지고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일 계통의 푸른 채소 등도 이제 칼슘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이런 거 챙겨 드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견과류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